네, 어벤져 전략회 2월 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전 10시부터 집중 심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전에는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오늘 변론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현재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루 종일 이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꽤 의미 있는 진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요, 뭐 실용주의다, 뭐 우리가 좀 뭐 이 성장이다, 뭐 썰레발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입 바른 소리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사실 제일 핵심의 바로 밑에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처리 여부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연구직들에 하에서 50의 연구직을 두는 거고 이거를 기업들이 가장 이 우선시 처리해 줘야 된다. 딴 거는 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를 반드시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빼고 이 핵심적인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고 없이 그냥 찐빵 뭐 이 그 저 밀가루만 해서 그것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업들은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반도체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을 없애달라는 건데 이걸 좀 늘려달라는 건데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실용주의는 뻥이었어요. 네, 개뻥이었어요. 그냥 진짜 한다니까 진짜 하는 줄 알았냐 뭐 이런 건데 이 노사관계를 이제 관리하는 그 정부의 태도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뭐 좌파 우파 여러 가지 나뉘지만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노사 자율로 합의가 되면은 네. 그거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적지 않은 그 반도체 연구원들 자신들이 알거든요. 일을 네. 해 보다 보면 요럴 때 그 조금 그 법정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또 초과적인 수입을 얻게 되고 또 회사에 기여하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에 또 기여하게 된다면은 흔쾌히 하겠다. 네. 뭐 그러면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그 52시간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그 룸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왜 그것까지 이재명이 결정을 합니까? 결국 이재명의 성장 또 이 실용주의는 결국 우리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역시 개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김용. 오늘 2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이 오늘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에 벌금형이 됐네요.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상보가 뜰 것 같은데 네. 구글 타임라인 운운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더니 결국 그런 부분은 아마 참 옛날 이야기 법원에서 같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죠. 네. 저 판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네. 그냥 불법 자금이 아닙니다. 아,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이 그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게 되니까 음. 돈이 필요해서 그 경선 자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불법 자금이 6억 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됐고 뇌물죄까지 결합이 돼서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단이 지금 유지가 됐으니까 2심도 징역 5년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죠.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했던 유동규가 무슨 측근이냐,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내 측근이지 않느냐. 바로 그 김용 정진상의 김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불법 경선 자금 모으고 다녔는데 알고 있었느냐? 그 돈 받았느냐? 받았다면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답변을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김용이 측근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측근인 줄 알았어요. 딱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NBS 여론조사 기관 4개가 연합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은 37, 두 정당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뭐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55%, 그리고 기각해야 된다는 응답이 40% 그렇게 일단 나타났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긍정이 52, 부정이 43, 부정이 꽤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응답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에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좀 늘어났네요. 그만큼 또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는 긍정이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좀 높아졌네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56%,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 양당이 모두 1%포인트씩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중에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홍영림 원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보수 결집이 사실상 멈췄다. 네. 보수 결집이 사실상 멈췄다는 건데요. 지난주하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하고요. 2년 분포를 봤더니 지난주에는 보수가 342명이었는데 네. 오늘 발표는 32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네. 17명 줄었고요. 반면에 진보는 253명이었는데 지난주요. 이번 주는 264명을 11명 늘었어요. 그다음에 중도와 이념 성향 난 뭔지 모르겠다. 405에서 416으로 요것도 11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 결집이 이제 피크에 달했고 또 이제 보수 결집에 못지않게 이제 진보나 중도나 뭐 이런 데서도 여론조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네. 뭐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나오니까요. 내일 아마 우리 또 홍영희 원장 나오면 다 자세하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뭐 보살인가요? 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비아폰을 썼대요. 네. 비아폰을. 민간인이요? 민간인인데 이거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아서 이거를 노상원에게 직접 줬다고 합니다. 그 비아폰을 쓰게 했고, 그리고 이 노상원 이제 이번에 그 검찰 수사하기 전에 김용현은 자기가 받은 비아폰은 반납을 했는데 노상원이 가지고 있던 비아폰으로 검찰 대검 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 차장과 통화를 했고, 뭐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검 차장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를 했고, 왜 통화를 했는지, 근데 왜 민간인인 노상원이가 이 지금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참 이 비아폰이라는 게 이게 지금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녹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청도 안 되고 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왜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참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윤건영 의원이 지난번 특검에서 특조위에서 이 부분을 밝혔고 전화번호까지도 밝혔거든요. 그렇게 밝혔었는데 당시에 경호처는 뭐 일단 확인해주지 않다가 보니까 이 사실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6차 변론, 오늘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두 사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 좀 일치된 측면도 있어요. 요 이야기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대표 등장하면 63%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63%는 지난번 당 대표가 될 때 얻었던 표이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계엄을 막았던 어떤 상징성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탄핵 그동안 해왔는데 이 민주당이 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대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란죄인데 이거를 뺀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기 탄핵의 어떤 저게 나왔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